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그 이전에 로봇 조립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 기구학적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겪은 문제점, 그 후에 이제 기구학적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저희가 실험을 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드린 후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물품 조립 AI 로봇 챌린지를 준비하는 도중에서 이 부분에 보이시는 나무 부품에 핀을 이제 꽂아 넣는 폐기놀 작업이 이제 자주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폐기놀을 할 때 탐색을 하는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이 성공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은 오차 중 몇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핀을 파지를 할 때 저희가 만든 그 그리퍼의 부분에 핀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그 해당 홈 부분으로 이제 핀을 잡지 못하고 끝부분으로 핀을 잡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핀을 잘 잡은 경우에도 이 결합하는 자세로 이동을 했을 때 홀 부분과 핀 부분 사이에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인 중 하나로는 이제 설계된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이 저희가 실제 이제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과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로봇의 기구학적 모델을 구하기 위한 이제 기구학적 캘리브레이션의 진행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로봇이 프랑카 회사의 판다 로봇인데요. 해당 로봇은 이제 7자유도를 가져서 여유자유도를 가진 로봇인데 이제 여유자유도를 가진 로봇의 특성상 이제 하나의 말단 장치의 위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자세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말단 장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서 이제 기구학적 모델에 오차가 있는 경우 같은 위치라 생각한 무수히 많은 자세들이 무수히 많은 말단 장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말단 장치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서 만약에 저희가 6자유도 로봇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 하나의 말단 장치 위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간략하게 목표 위치 자체를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극복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유자유도를 가진 로봇의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위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략한 위치 튜닝을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양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높은 자유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서 이제 기구학적 모델 오차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 기구학적 모델의 오차 자체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기구학적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엇을 캘리브레이트 하냐면요. 이제 축과 축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제한 조건을 통해서 네 가지 파라미터로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DH 파라미터를 이제 캘리브레이트 하게 됩니다. 이제 캘리브레이트 하는 방식은 먼저 이제 저희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최적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을 해가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셋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로즈드 룹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픈 룹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룹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말단 장치에 제한 조건을 걸어서 위치 y-true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오픈 룹 캘리브레이션의 경우에는 외부의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말단 장치의 위치 y-true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로즈드 룹 캘리브레이션은 말단 장치에 컨스트레인트를 건 것이고 오픈 룹 캘리브레이션은 말단 장치를
이제 센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학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한 DH 파라미터 P를 통해서 정기구학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구한 Y 칼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측정한 Y2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P와 그 P가 가진 오차 델타 P를 더해서 정기구학을 통하게 되면은 Y2가 나온다 가정을 하고 이 정기구학식을 1차 테일러 근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Y 칼크 더하기 자코비안 델타 P. 그래서 이제 Y 칼크를 좌항으로 옮기게 되면은 델타 Y는 자코비안 델타 P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식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셋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메저먼트에 대해서 해당 식을 풀게 되고 해당 식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해진 모든 메저먼트들을 다 스태킹해 보면은 이제 토탈 델타 Y는 자코비안 델타 P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해진 식에서 이제 저희가 최적화 방식을 원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델타 P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번째 이터레이션인 Phi K에 델타 P를 더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 사용을 할 조금 더 정확한 이제 Phi K 플러스 1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을 이제 델타 P가 충분히 작은 값이 될 때까지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Phi DH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룹 캘리브레이션 방식 중 한 가지인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시스템을 통해서 말단 장치의 위치 Y2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로봇의 베이스 프레임에서 이제 저희가 레이저 이제 외부 측정 장치인 레이저가 있는 레이저 프레임을 이제 미리 구해두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로봇을 다양한 자세들로 옮겨가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로봇의 말단 장치 위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Y2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단 장치의 위치를 측정할 때에 이 로봇이 가지는 관절 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포워드 키네매틱을 풀게 되면은 이제 하늘색 화살표인 Y 칼크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두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취득한 데이터의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발생을 했고 측정 장비의 오차에도 영향을 받는 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사용을 해본 방식은요. 말단 장치 고정을 통한 캘리브레이션, 클로즈드 룹 캘리브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의 경우 로봇의 말단 장치를 저희가 아는 위치에 고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가진 여자유도를 활용을 해서 관절을 이제 이동해 가면서 관절 값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Y2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 값을 기록을 해서 이제 Y 칼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방식을 이용을 해서는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2에서 3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장비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식으로는 이제 로봇 연결을 이용한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연결판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로봇들을 움직여가면서 관절의 값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연결판을 통해 생기는 이 각각의 관계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연결 관계를 이제 Y2로 두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을 통해서 똑같이 이제 적은 시간으로 4에서 5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취득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연결하는 판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적게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로봇 세대를 한 번에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한 번에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은 편의성을 가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부분 중 하나는요, 이제 로봇 간의 상대적 오차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협업 작업 공간 내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양팔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코올디네이티드 매니플레이션에 적합하게 최적화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이제 해당 방식을 이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요, 이제 이 연결 관계에서 트랜슬레이션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머리컬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코비안을 계산을 했고 최적화 방식으로는 LM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취득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로봇을 움직일 때 힘을 가하게 되는데 그 가해진 힘에 의해서 이제 로봇의 링크나 조인트 또는 이 연결판 부분에 이제 힘이 가해질 거고 변형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이러한 변형의 부분도 같이 데이터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저희가 로봇을 이동한 후에 관절에 걸리는 힘을 풀고 나서 그 후에 관절의 값을 측정을 하면 더 정확한 DH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또한 그 측정을 할 때 로봇을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 가면서 데이터셋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엄청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의 데이터셋 자체가 최적화를 할 수 없는 파라미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해당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이 세 가지 말단 장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서 이제 저희의 맨 마지막 링크, 맨 마지막 조인트에서 Z축으로의 이동을 담당하는 DH 파라미터인 D 값을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값이 동시에 증가를 해도 저희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연결판 형태 자체를 이 말단 장치들이 이제 평행하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만든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다시 그 다음 대회를 다시 또 쭉 이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